먹고 한 코셋을 만족하지 못하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성형담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비교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의 호수 속에서 좋은 병원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죠. 너무 따지다 보면 재수술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 재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최우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보통 어떤 사례들이 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인가요? 코 재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주관적으로 본인이 수술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술 결과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관적으로 본인이 조금 더 코를 높이 하고 싶다던가 내지는 낮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코를 날렵하게 하고 싶다든지 이런 주관적인 요구로 재수술을 하려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객관적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은 보형물로 인한, 즉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이런 이물질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삽입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코가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필연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나서 보형물을 빼고 났을 때 구축 현상이 생기면서 코가 심하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 역시 재수술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로 인한 또 다른 이유 중에서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얇은 피부비로 보형물이 들어있는 것이 티가 나는 경우, 그리고 보형물을 코끝까지 넣어서 특히 옛날에 사용했던 L자형 실리콘 같은 경우 코끝까지 넣었을 경우에 코끝이 심하게 빨개지거나 아니면 비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코끝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역시 재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보형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중에서는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이 똑바르지 않고 비틀어지거나 11자 모양으로 티가 나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재수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사용으로 인한 재수술 대상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재수술의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로 인해서 콧구멍이 심하게 찝혀 보인다거나 콧구멍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콧구멍이 비대칭이 심해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재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매우 다양한 재수술의 경우들이 있지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환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객관적인 이유 중에서는 크게 보형물의 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의 대칭이나 기능, 모양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코 재수술 결정은 시기상 언제가 가장 적당한 거예요? 코의 재수술은 교과서적으로는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어떤 부위건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흉살이 형성이 되고 그 흉살이 왕성해졌다가 다시 풀려서
수술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재수술을 하는 것은 이전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자들의 경우는 잘못된 수술로 인해서 너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에 따라서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한 3개월 정도가 경과했을 때 재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수술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클 것 같아요. 티 없이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수술 방법 좀 알려주시죠. 재수술의 원인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은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방법들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티 안 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을 세우는 것인데요. 너무 과도하게 높이려 하거나 코끝을 너무 높게 하려고 하거나 아무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이 수술도 욕심을 부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의 측면에서 적절한 높이, 적절한 모양, 적절한 날렵함을 추구하는 환자 의사의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보형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형물의 사용을 피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요, 부작용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또 염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어떤 보형물을 쓰게 되는 건가요? 코 수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실리콘과 보호텍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이러한 실리콘과 보호텍스를 한 반반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두꺼운 환자의 경우는 실리콘을 사용하고 피부가 좀 얇은 환자의 경우는 보호텍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꼭 재수술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재수술의 경우에 있어서 티를 안 나게 수술을 하려면, 즉 그 얘기는 수술한 티가 나서 재수술을 하러 온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보형물이 얇은 피부에 비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환자라면 피부를 보강해주는 수술을 병행을 해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때 사용하는 재료에는 이 두피 안에 있는 측두근막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보형물을 싸서 삽입하든지, 아니면 피부가 극히 얇은 환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엉덩이 꼬리뼈 위에서 피부의 일부분인 진피를 띄어서 보형물 대신 삽입하든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티가 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재수술을 하고 나면서요,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회복 속도일 것 같은데요. 혹시 처음 한 수술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진 않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늘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방금 그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처음 수술과 재수술에 있어서 회복 속도의 차이는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번, 7번째 이렇게 여러 번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흉살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붓기가 조금은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2번째나 3번째 재수술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 수술이나 재수술이나 붓기의 빠짐이나 회복 속도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코 재수술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코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에서도 코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코 수술로 인해서 무너졌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세요.